여기까지만 먼저 좀 천천히 할게는. 기술혁명이 속도를 모은다는 게 속도가 난다는 얘기야.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도 생각하면 된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육과 훈련이 여겨진다. 생각되어진다. 뭐한 것으로? 정답인 것으로. 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교육과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강조가 돼. 왜? 계속해서 발달하는 기술에 뭐 하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 기술에 내가 공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그 새로 생겨나는 그 기술을 갖다가 따라잡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도태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they are. 그것들이 그렇다. they가 의미하는 게 얘 교육과 훈련.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좀 이 문장이 글을 읽어보면은 좀 두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뭔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글쓴이는 일단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거는 글씨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는 좀 필요하다. 자, 교육을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데 동의를 했었지. 그 다음에 또 뭐에도 동의하냐면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얘기는 교육의 양의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으로 얘기는 교육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육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다시 뒤에 얘랑 똑같아. 여기 벗이 나온 것처럼 똑같이 여기 벗이 나와. 자,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대미에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을 달리 교육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어요. 맞기는 하지만 문제를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교육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다르게 교육해야 한다. 잘 봐. 그러면 한결같은 글쓴이의 일관된 주장은 뭐야? 교육은
중요하다. 근데 교육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는 걸까?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교육이 중요한 건 맞는데 교육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 문제가 직접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나와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르게 교육해야 한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는 현재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냐?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야? 다 똑같이 교육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야. 교육을 하는 것 중요하고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는 거 그거 다 중요한데 문제는 현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동일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교육이 중요한 건 맞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는 방식이 문제라고. 방식이. 이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교육해야 하는 게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그 문제가 사람들을 동일하게 혹은 특성에 맞지 않게 교육하는 것이야.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훈련 중요하고 그거를 양과 질을 높이는 것도 다 중요해.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 교육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 그게 먼저 해결해야 될 성교육 과제고 그게 우리가 먼저 치러야 될 문제이다. 됐지? 그래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뭐뭐 한다. 그러나 뭐뭐 한다. 뭐뭐 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글쓰기는 분명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이 있다면은 교육을 좀 달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야.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됐어? 자, 다음.
뭔 소리지? 자, 알아요?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문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문제는 현재 확장인데 뭐 여기다가 이제 그냥 확장이야, 교육의 확장이야. 교육의 확장은 기반한다. 뭐에 기반하냐면은 근본적인 misconception, 잘못된 개념, 어떤 오해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니까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기반이 뭐냐면은 잘못된 어떤 개념이라고. 그리고 그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은 혼란이야, 혹은 혼동이야. 뭐와 뭐의 혼동이냐면은 academic ability, 학업적인 능력과 지능의 혼동이다. 자, 우리가 이제 혼동을 한다는 얘기는 A랑 B를 혼동한다는 얘기는 A랑 B를 구별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갖다가 구분을 못 해. 비슷한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응? 원래는 아예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학문적 능력이랑 지능에 혼동한다. 즉 구분을 못 한다고. 그냥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한다고. 자, 수년간 자, 구별을 못 하니까 학업 능력은 컨플레이트가 합치다 결합되어 왔다. 뭐랑 결합되었어요? 지능과 결합되어 왔다. 야,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라면 이렇게 결합시키고 합치는 게 가능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이게 구분을 못 하니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짬탕 걸 만드는 거야. 섞어 버리는 거야. 수년간 이 학업적 능력은 지능과 결합되어 왔다. 합쳐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제도화되어 왔다. 뭐로? 뭐 검증 시스템, 뭐 시험, 뭐 선발 절차,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뭐 교육, 그 다음에 어떤 연구. 즉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뭐 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이런 애들이 지금 전부 다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갖다가 제대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야, 못 한다는 얘기야. 못 한다는 얘기야, 얘네들도 현재. 응? 다음. 그 결과 매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겪어왔다. 교육을. 그 다음 얘는 군사 고문이야. 뭐라고 느끼면서 그들이 자기가 그 똑똑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면서 지능이 높은 애들 있지 않냐? 걔네들이 교육을 받아왔어. 굉장히. 근데 받아왔는데 뭔가 지능이 높은 사람이면은 사실 거기에 걸맞는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못한 거야. 그렇지 못한 거야, 현재 교육제도가. 지능이 높으면은 사실은 그에 걸맞는 어떤 과제나 그에 걸맞는 학습 같은 걸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교육을 겪고 왔다고. 근데 지능이 높은 애인데 그에 걸맞는 어떤 교육 방법, 환경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니까 약간 지능이 썩으면서 약간 교육을 받은 것이죠. 자, 다음. 지능이 높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지능이 높다가 학문적 능력이 높다냐? 이거 아니라고. 지능이 높은 거랑 학문적 능력이 높은 거는 다른 문제야. 근데 우리는 지금 교육을 어떻게 시켰다고 했어요? 지능과 학문적 능력을 묶어서 이렇게 교육시켰다고. 그러니까 지능 높은 애한테 뭐를 요구했겠냐? 학문적 능력이 필요한 무언가를 많이 시켰단 말이야. 그럼 걔네가 그 학문적 능력이 많이 필요한 무언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었겠냐? 없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 고지능자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그 발휘할 수 있는 그 지능 갖다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교육을 끝내는 거야. 그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응? 자, 다음. 그럼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님들아? 당연히 반대도 가능하겠지. 학문적 능력이 높다가 지능이 높다냐? 아니란 말이야. 학문적 능력이 높지만 지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학문적 능력이 높은 애를 갖다가 지능이 많이 필요한 어떤 교육을 갖다 시켜.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교육을 받는 거라고. 자, 다음 8번 문장.
내가 그 반대로 말한 이거에 학문적 능력이 높은 사람,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다른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 얘는 여기 있는 얘랑은 조금은 다른 의미이긴 해. 이게 다른 능력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때 특정 한 가지 영역에 관한 그 교육만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야. 다 왜냐면 이게 대학에서 뭔가 전공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초, 중, 고의 학창 시절에서는 특정 영역만 이렇게 발달시키고 교육시키는 거는 교육의 목표가 아니야. 여러 분야 다방면의 어떤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근데 봐, 다른 능력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뭔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다는 얘기가 같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현재 교육제도가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다방면에 관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못한다. 얘는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 우리가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만 유능한 거는 아니잖아. 학문적 능력도 뛰어나고 다른 능력도 뛰어날 수 있잖아. 근데 현재 교육제도가 만약에 학문적 능력이 좀 좋은 애가 들어오면은 걔한테는 학문적인 능력만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걔가 다른 어떠한 방면에서도 분명히 뛰어난 자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기회 자체를 그냥 아예 뺏어버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얘 수학 영재네. 수학만 드립다 잔뜩 시키는 거야. 물론 본인이 그거에 그 학생이 그거에 대해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교육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다양한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이나 지식 같은 거는 너무 지나치게 줄어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몰빵되어 있다 보니까 좀 두루 보편적인 좀 지식 같은 게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뭐 자기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난 실력자가 될 수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 지식이 편협해지는 거야. 알고 있는 분야만 잔뜩 알고 보통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다른 영역의 지식들은 매우 좀 적을 테니까. 우리가 초, 중, 고의 교육이 어떤 학자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사회적으로 뭔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표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초, 중, 고의 교육 목표가. 근데 현재 교육제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뭔가 하나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만 잔뜩 시키는 거야. 그것만. 그러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뭘까? 이 글쓴이의 교육에 대한 태도가 뭐해? 교육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현재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뭐하고 있는 거냐? 비판을 하는 거야. 교육 자체는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교육의 양과 질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해.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다. 잘못되어 있는 현재 교육 제도를 갖다가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왜 현재 교육 제도가 잘못되어 있냐? 그러면은 학문적 능력과 지능은 엄연히 다른 건데 우리는 그걸 오랫동안 혼동해 왔어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애한테는 뭔가 자기가 정말로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끔 교육을 시켜와. 왜? 지능이 높으니까 학문적 능력도 높겠지 하면서 학문적 능력이 필요한 무언가를 갖다 던져줄 테니까. 그 다음 얘는 좀 결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리는 학생의 입장에 일단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분야를 갖다가 능력을 키우고 개발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학문적으로 약간 좀 뛰어난 애가 오면은 영재라고 생각해서 그 능력만 추가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다방면에 대한 어떤 그 기술, 능력을 가르고 닦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잖아. 됐어요? 조금 이해가 어려운 그릴 수는 있다. 자, 주제 쓰고 넘어가자. 자, 다 적었어요? 다음. 이제 하나 했으니까 좀 어려운 거 했으니까 뒤에 거 좀 많이 길어? 몇 번 문제까지 했죠? 8번. 뭐 많이 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쉬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 식품 마케팅이란 이거 아까 그거 쓴 거네. 의미한다, 말한다. 뭐를 어떠한 활동을 어떤 활동이냐? 회사에 의해 행해지는 식품, 음료.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의해 행해지는 거냐면은 뭐 레스토랑 인더스트리, 뭐 식당 산업에서 뭐 하려고 그 상품의 구매를 encourage 장려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푸드 마케팅의 정의야. 뭐 푸드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회사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행해진 어떤 활동일 수 있고 어떤 뭐 음식점에 상품을 갖다가 뭐 구매를 장려하게끔 하는 어떤 활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다음,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어린 시절에 발달한다. 특히 뭐를 통하여? 뭐 학습 과정을 통하여. 어렸을 때 뭐 오이 같은 거 막 애들 먹기 싫어하는데 사실 애들은 뭐 오죽하면 애기 입맛이라는 말이 있겠냐. 약간 좀 달고 그런 거 좀 좋아하잖아. 근데 이제 부모들은 좀 건강에 좋은 거 먹이려고 뭐 채소 같은 거 먹이지.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 이렇게 발달된다는 이유가 아이들은 원래 선천적으로는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 뭐 단맛이 좀 강한 음식을 선호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부모들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건강한 어떠한 그 음식에 대한 입맛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얘기야. 자, 다음 분사구문이야. 이거 분사. 여기 있는 얘가 여기 they 주어가 있는 거고 they가 생략된 거다. 일단 그러한 식습관이 형성되면은 그 식습관은 바뀌기가 매우 어렵다. 다음, 자 부모들은 중요한 영향이다, 영향 요인이다. 뭐에 있어서? 초기 음식 선호도의 발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몹시 그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어. 아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게 될지에 대해서. 자 그러나 외부의 요인, 우리가 부모라 하면 외부라고 말할 수 없겠고 이거는 어떤 아이가 속해 있는 가정의 내부의 요인일 거야. 부모라는 건 내부의 요인인 거고 외부의 요인들이 점점 중요해질 수가 있다. 특히 뭐 동안에 뭐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뭐 유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쯤 돼서는 이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냐? 뭐 친구 같은 거 혹은 뭐 외부의 광고 같은 거. 그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웬만하면 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지. 근데 애들이 이제 주변에 친구도 있고 그다음 학교 다니면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뭐에 있어서? 음식 선호도에 있어서. 자 다음, 어렸을 때는 애기들이 TV에 음식 광고를 봐도 그게 뭔지 알아 몰라? 2살, 1살짜리 애가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서 애기들이 TV를 보고 TV에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을 접하게 되고 노출되잖아.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되잖아.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아예 애초에 습관시켜 주겠지만
보자. 자, 식품 마케팅은 홍보한다. 매우 원하지만은 건강에 좋지 않는 그러한 상품을 누구한테? 뭐 젊은이들한테. 그 식품 마케팅에 대한 over exposure, 과한 어떤 노출은 공공의 어떤 건강 문제를 젊은이들한테 제기한다.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TV에 어떤 음식 광고를 보더라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애들이 이제 TV를 보고 이제 거기서 그 광고되고 있는 식품을 접하게 되면은 그걸 실제로 애들이 사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TV에서 광고하는 식품들은 어떤 광고들이라고 했어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광고에 과하게 노출되면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본 게 있으면은 한번 시도해보고 싶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먹을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자, 다음. 담배와 그 술 소비와는 달리 젊은이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뭘 배울 필요가 없냐? 이러한 음식, 즉 원하지만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is rewarding,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야, 왜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배우지 않더라도 뭐 한다는 얘기야? 배우지 않더라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거냐?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건 뭐야? 본능이고 직감이잖아. 선천적인 것이잖아. 이제 걔를 여기다 연결시켜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호한다. 음식 맛을. 어떤 음식에? 설탕, 지방, 그 다음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많이 광고가 되는 그런 음식.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자극적인, 이러한 달고 지방이 많고 염분이 많은 그런 음식을 인간은 선호한 채로 태어나. 근데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부모한테 교육을 통하여 뭐 하게 되냐? 이러한 건강에 좋지 않는 맛을 갖다가 뭐 할 수가 있어? 억누르고 억제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억제시켜 놓은 이런 먹고 싶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누가 다시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야? 식품 광고가 다시 이끌어내는 거라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런 맛을 선호하게 태어나. 얘네는 약간 좀 건강에 좋지가 않아. 부모님들은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안 먹이려고 한단 말이야. 애기들은 싫어하면서 안 먹으려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어떻게 막 먹이게 하잖아. 그치? 그렇게 부모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게 푸드 마케팅이야. 응? 이 글은 푸드 마케팅에 대한 비판이야, 비판. 그게 끝이다. 자, 됐지? 주해졌고 끝냅시다. 그다음 얘는 밑에까지 써라. 얘는 주제는 아니야.
자, 다 이해했니?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식품 광고에 대한 비판이다. 그렇게 어렵게 본인이 어렵게 그 입맛을 갖다가 좋은 것에 길들여 놨는데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는 행위다 보니까 비판이야, 비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조치가 필요하겠지. 그런 어떤 음식 광고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과제로 내준 거 미리들 말고들